감독님 먼저 인사를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이밍을 연출하는 김혜미라고 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계의 성형수를 연출한 조경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간직할 때와는 일단 저희가 여기서 약간 이야기를 좀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픈 채팅방 다 알고 계시니까 좀 이따 질문을 갖다 거기로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잠깐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먼저 얘기를 하면은 그리고 지금 오신 분들 아마도 두 편의 영화는 다 보신 거겠죠? 클라이밍을 보신 건 확실하고 아마 성형수도 다 보신 것 같은데 혹시 보지 못하신 분 계신가요? 없죠? 네. 지금 성형수는 이제 마찰하든가 이런 데서도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다 보셨을 거고 저도 재밌게 봤고 이 두 편의 영화 그러니까 클라이밍과 지금 이제 클라이밍 개봉하면서 같이 성형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두 편의 영화에 대해서 제가 먼저 잠깐 이야기를 아주 잠깐만 이제 시작해 보면은 이 두 편의 영화는 다 이제 공통점이 여성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나 이제 지금 현대에서 이제 우리 지금 이곳 한국에서 여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욕망이라든가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성형수 같은 경우에는 아름다움에 대한 욕망, 그다음에 이제 이 클라이밍은 이 일과 뭔가 사회에서의 성취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임신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갔다 이렇게 봤던 이야기에서 이제 재밌는 게 뭐가 있었냐면은 근대 소설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근대 소설의 이야기가 뭔가 남성들 특히나 실패한 지식인들의 이야기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어떤 근대로 오는 과정에서 그 이전에 어떤 쉽게 말해서 이제 강장제도 그렇고 공동체에서의 어떤 중심이었던 남성들이 자신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아예 갖다 잡은거나 아니면은 뭔가 되게 갖다가 노동자라든가 이런 식의 뭔가 이렇게 구속이 되는데 지식인들은 그걸 거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이런 이야기를 갖다 소설에다 담아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보면 한국에서도 이제 근대 소설에서 연상섭의 김동인과 연상섭과 그런 작가들이 보여주는 이제 그런 거였는데 그거에 비해서 이후에 이제 50년대 이후 이제 점점 보게 되면은 여성들의 이야기가 훨씬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사회 속에서 과거의 여성들이 갖고 있던 일종의 지위와 역할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단히 급속하게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어떤 여성들이 이제 보여주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 아니면 이제 사회의 상황 같은 것들이 지금 이 두 편의 영화에서도 되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를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은 호러, 그다음에 성인들을 위한 애니메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 어른들을 위한 애니메이션이 정말 없죠. 거의 연상호 감독님이 갖다가 이제 꾸준하게 지켜왔었는데 새로운 실사화들만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어른들을 위한 어떤 그런 애니메이션들이 거의 없이 그냥 이제 할리우드에서 만들어지는 픽사라든가 이제 그쪽에서 만들어지는 것들만 주로 이제 보고 있고, 사실 한국의 애니메이션이 아동용으로 정말 전 세계에서 이제 인기가 좋고 잘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에 비하면 이제 하이틴 이상으로 가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힘든데 저는 기획의 성형수가 이제 만들어지고 개봉을 하면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이루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클라이밍 같은 경우는 이제 영화 아카데미에서 만들어진 작품인데 사실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제 예산이 2억밖에 안 돼요. 정말 저예산으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인데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개봉할 수 있게 되면서 많은 관객들과 만나게 되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어떤 점에서 본다면 대단히 좋은 점, 흥미로운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 이제 특히나 이제 최근에는 극장만이 아니라 개봉량만이 아니라 OTT라든가 예를 들어서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보게 되는 어떤 러브레스 로봇이라고 하는 이런 작품들도 굉장히 이제 관심을 끌고 있고 이런 것에서 보이는 것처럼 여러 가지 앞으로 애니메이션이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두 편의 작품에 대해서 이제 두 감독님을 모시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아주 흥미로운
흥미롭고 또한 이제 재미있는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좀 그냥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단 두 분 감독님이 서로의 작품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윤 감독님은 이전에 인디애니 페스트였나요? 그때 이제 같이 심사위원으로 이제 가서 심사를 하면서 처음 얼굴을 뵙게 됐고, 사실 이제 그때 뭐 지금도 그렇지만 굉장히 이렇게 조용하시고 되게 선하신 이미지를 가진 감독님인데, 사실 이번에 이제 클라이밍이라는 작품을 보면서 좀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생각보다 이렇게 깊이 있는 어둠을 또 갖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좀 느꼈었고, 사실 작품을 보면서 첫 번째 제가 느낀 감정은 좀 생소함이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아까 이제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 여성의 이제 임신과 이제 출산에 대한 사실은 되게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런 갈등과 공포,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의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되게 이제 상징적으로 압축을 해서 이제 영화가 전개가 되는데, 사실은 제 스스로 남자다 보니까 과연 이분을 그렇게 고민을 안 해봤더라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깊이 고민을 안 하고 당연히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듯이 그냥 뭐 임신하고 출산하고 뭐 힘들고 그냥 뭐 또 생명은 고귀하고 뭐 이런 이제 일반적인 어떤 상식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던 지점들을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처음 끝까지 일관적으로 변하지 않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이게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할 건가? 라는 생각이 처음에 들었어요. 남자의 입장에서. 그래서 좀 그런 생소함도 첫 번째는 있었고, 그러니까 영화를 한번 보고 나서 또 봤어요. 생각이 계속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영화를 보고 나서 제가 이제 느끼는 거는 뭐였냐면, 제가 어떻게 보면 간과하고 있었던 게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위 저는 항상 생각을 할 때 모성의 뭐 위대함 뭐 이런 것들 사실 제가 가장 한국 모든 영화를 통틀어서 가장 슬프게 본 영화가 사실은 노성현 감독님의 마당으로 오는 아파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성을 완전히 극단적인 상황까지 밀어붙여가지고 보여준 영화인데, 사실 이제 그런 관점의 어떤 이 모성을 제가 생각을 했던 거지, 이 위대함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어떤 공포가 있고 어떤 어려움들이 있고 이것들이 극복이 돼서 이런 위대함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는 내 스스로 단 한 번도 생각하고 있지 않았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영화는 보는 과정에서 그런 이제 임신을 하는 과정에서 뭐 온갖 변화가 있겠죠. 호르몬의 변화부터 신체 심리적인 변화, 그리고 나의 사회적인 관계의 변화,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 그렇죠?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뱃속에 있는 애를 본단 말이죠. 예를 들면 그런 모든 어떤 여성으로서 느끼는 그런 복잡하던 어떤 이제 그런 심리적인 어려움과 공포들을 되게 상징적으로 담아낸 작품으로 저는 봤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이해하면서 두 번째 볼 때는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게 다시 봤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너무 근데 또 그것도 있어요.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사람으로서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엄청 고생하셨겠구나. 눈물이 앞을 진짜 너무 고생하셨겠구나. 이게 예산이 뻔하고 이 뻔한 예산 내에서 정말 몇 안 되는 스텝을 가지고 이것들을 그 오랜 기간 동안의 집중력을 가지고 만들어내셨다라는 것들에 대한 리스펙트 이런 것도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성형수를 이제 극장에서 저도 이제 봤었는데요. 한국 창작 애니메이션을 일단 너무 오랜만에 극장에서 봐서 너무 이제 반가웠고, 그리고 일단 스토리가 너무 흥미로워가지고 정말 재밌게 그냥 내용을 따라가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엔딩도 저도 좀 클라이밍에서도 좀 그런 부분이 보여졌다시피 약간 좀 뭔가 넘어가서 한계가 없이 이야기가 감독의 상상력으로 뭔가 진행되는 것들을 저는 좋아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그 엔딩도 저는 너무나 이제 이야기적으로 재밌게 느껴졌었고, 그리고 전체적인 뭐 만드는 어떤 짜임새라든지 뭐 기술력이라든지 다 너무 저는 이제 상업적인 영화로서 재밌고 즐겁게 봤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짧은 거. 아니 저는 그 작품에 대해서 잠깐 이제 이야기를 질문을 드려보면요. 일단 저도 보기 전에 클라이밍 관련 같은 걸 좀 이제 읽어봤었는데 작화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더라고요. 확실히 이제 작화에 대해서 뭐 인물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약간 좀 이제 기계화가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한번 이제 해보고 싶은데 사실 이제 작화라고 하는 것들과 그리고 이제 뭐 이미지를 어떤 식으로 만드는 그건 이제 처음에 이제 작품을 사실 기획할 단계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이제 왜 그런 작화를 갖다가 택하셨고 어떤 의도로 이제 있었는지 이제 그런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클라이머잖아요. 클라이머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약간 독특하다고 생각을 해요. 클라이머는 이제 보게 되면 이 안에서 이제 작품에서도 보이듯이 클라이머는 보통 이제 흔한 말들이 손가락 하나, 두 개를 가지고 온몸을 지탱을 해서 자신의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하다가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스포츠를 하는 건데, 그 안에서의 어떤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어떻게 이제 보셨는지, 왜냐하면 근데 제가 기계의 성형수라고 하는 작품이 사실은 아름다움 얘기잖아요. 계속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망과 이렇게 돼 있는데, 보면 이제 보통 임신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보통 이제 모성이 아름답다 그러기 때문에 임신한 여성도 아름답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게 보통 이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여성에 대한 아름다움, 여성의 아름다움은 이래야 되라고 하는 것들하고 사실 일치하지 않거든요. 많은 경우에. 그랬을 때 이 어떤 성형수라고 하는 이제 작품을 만드신 감독님이 봤을 때 이 안에서 클라이밍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이제 그런 어떤 아름다움을 보신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제 감독님 질문. 네, 먼저 캐릭터와 그림은 먼저 이제 보편적으로 픽사나 디즈니의 이미지가 저도 굉장히 익숙한데요. 그런 이미지는 이제 제가 좀 따라가기에도 너무 따라가는 것 같은 게 너무 적나라하게 흉내내려고 하는 모양새가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 같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캐릭터를 이제 또 진행을 하게 되면 그런 퀄리티와 그런 내용을 생각하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 주제나 연출 의도에 맞게끔 이제 디자인을 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액팅이 좀 많이 어색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신 것처럼 아무래도 제가 3D 장편 애니메이션이 처음이고 또 분명히 능력이나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또 현실적인 한계도 있었고, 그래서 좀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 있어서 저도 많이 더 이제 애니메이션 감독으로서 더 노력하고 좀 더 많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겠다고 많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클라이머로서의 어떤 아름다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어떤 외형적인 부분은 생각을 하지 않았었고요. 클라이머로서 암벽을 오를 때 두려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선택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고 오르는 그 과정 자체가 저는 삶과 많이 닮아 있고 삶의 선택과 비슷한 자기와의 싸움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주제와도 잘 맞아떨어지고 과정 자체가 아름다움과 연결시킬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시도 자체가. 네. 그런 좀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성형수나 클라이밍이나 왜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어?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성형수를 만드는 과정에서 제가 다른 분들이 되게 많이 질문을 저한테 했거든요. 근데 또 그 질문은 과거에 연상호 감독님한테도 되게 많이 했던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생각을 할 때 연상호 감독님의 영화는 예를 들어 타입이나 뭐 이런 영화들은 사실은 실사로 만들어도 전혀 관계없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형수나 클라이밍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좀 분명히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이제 그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이 가지는 기호적인 힘들, 그림이 가지는 어떤 이제 그런 디자인적인 어떤 아트워크나 어떤 이제 그런 그 스타일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의 주제적인 측면에서 그 기호들을 이용을 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이제 다른 지점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는 있고요. 성형수에서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그림체가 사실 두 개입니다. 뭐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있는 이제 그냥 일상에서의 어떤 이제 주인공의 모습이나 엑스트라들의 모습들은 약간 이제 과거 연상호 감독님의 코드들에 맞닿아 있죠. 되게 그냥 리얼한 캐릭터들을 약간 이제 그림으로 전하는 느낌이라면 성형을 하고 나서 예뻐진 캐릭터는 순정 만화예요. 그림체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게 이 그림체가 변화가 되면서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아름다움이라는 것들을 극단적으로 관객들한테 확 던져놓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그림체라는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그 그림체가 뭐 보셔서 그렇지만 조각조각 뜯어져가지고 온몸에 이제 혹은 뭐 여러 특정 부위에 이것들이 분리가 됐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어떤 인상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보고 있는 이제 어떤 인상이라는 부분들, 그 이에 대한 인상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환상이다. 해체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보여주기 위한 장치로서 그 그림체들을 이제 좀 활용했던 부분들. 그게 오히려 되게 또 다른 형태의 낯설음이나 좀 기괴함 이런 것들로 와닿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클라이밍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캐릭터들이 가지는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지옥에서 나온 것 같은 약간 이제 그런 되게 그 황망하고 그로테스크한 어떤 이미지, 그리고 굉장히 깡마른 주인공 캐릭터, 그리고 진짜 말도 안 되게 되게 그 무섭게 보이는 시어머니, 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물론 이제 액팅이나 뭐 디테일한 어떤 이제 캐릭터의 연기를 통해서 실제로 이제 충분하게 뭐 표현할 수 있는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 그림체만을 가지고 사실은 관객들한테 감독이 원하는 주제의식이나 어떤 세부적인 어떤 정서들을 되게 강하게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애니메이션이라는 매체가 이 작품을 위해서 충분히 봉사를 하고 있다.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만 가능하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지금 그 오픈 채팅에 좀 일단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를 하기 조금 전에 질문을 갖다가 제가 조정 감독님한테 한 가지 그냥 이제 개인적으로 듣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하는데 혹시 성형수의 그 속편을 갖다가 이제 뭐 약간 계획이 조금 있으신지 아니면 만약에 없더라도 만약에 속편을 만든다면 어떠한 이야기 아니면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있으시면 이야기 해주십시오. 네. 사실 뭐 그렇지만 뭐 몇 번 안 되시게 얘기하지만 성형수는 제가 감독을 하려고 감독을 하는 게 아니었고요. 어쩔 수 없이 이제 할 사람이 없어서 감독을 하게 돼. 진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그 상황들이 되게 좋지가 않았어요.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이제 성형수가 이제 개봉하는 시점에 그 어성대 작가님이 이제 유성형수 그거를 또 연재를 어떻게 알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보면서 물론 전 성형수에 비해서는 임팩트가 좀 약하고 주변에 이제 그 독자들의 반응들이 조금 약하긴 했었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약간 이제 그런 고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전편 성형수는 뭐가 아름다움이야? 라는 질문을 던졌다면 두 번째 성형수는 뭐가 인간이야? 이런 약간 이제 제대로 된 그 아기호로 나라는 존재가 구성되기 위한 육체의 개념들이 굉장히 여러 종류의 타인들과 뒤섞이면서 과연 나라는 존재가 나일 수 있을까? 라는 어떤 좀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기괴한 작품이 아닐 수 있다. 그 생각 잠깐 해봤습니다. 계획은 없어요. 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피이 나오면 꼭 좀 보고 싶네요. 네. 그러면 일단 오픈 채팅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일단 질문을 하는 거 처음부터 그냥 이야기를 해보죠. 네.
그 첫 번째 질문이 작품 소재로 클라이밍을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그 주인공이 임신을 했을 때 제일 대처점이 있을 수 있도록 뭔가 더 강한 어떤 신체를 이용하는 직업을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운동선수 중에서도 이 클라이밍이라는 운동은 또 몸무게 변화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그 올라가는 것들, 그런 과정에서 보여지는 삶과 닮아 있는 선택을 하고 본인이 책임을 지고 또 타인과의 그 시합이 아닌 스스로와의 싸움 같은 부분이 주제가 잘 어울릴 것 같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영화에서 아주 상징적으로 나오는 로프 그 자일이 또 탯줄을 상징을 하고 있어서 뭔가 상징성도 제가 시각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전체적인 그 판단을 했을 때 그렇게 해서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그 다음 질문이 영화가 결론적으로는 자신의 커리어가 아닌 아이를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의 결말과 반대로 주인공이 아이가 아닌 자신의 경력을 택했다면 이 영화의 끝은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궁금합니다. 네, 저는 사실 이게 커리어에 대한 어떤 단절 부분이 나오긴 하는데요. 그거에 집중을 했다고 그 부분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생각하고 연출을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는 과정에서 산모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불안감이라든지 그런 감정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어떤 걱정이 지나치게 많아졌을 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잖아요. 극단적인 생각들. 하지만 막상 그 일을 또 겪고 나면 생각만큼 그렇게 불안한 일들이 또 안 일어나고 그냥 스스로 잘 해결해 나가고 받아들여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임신을 했을 때 느꼈던 불안감과 공포스러움이 자신의 어떤 그 생각이 이제 현실에 뭔가 반영이 됐을 때 더 이제 공포감으로써 자기 스스로 이제 그 뭔가 그 문제를 더 이렇게 확장시켰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적인 판타지 내용으로 이렇게 저는 표현을 했는데요.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저는 커리어를 선택하느냐 아이를 선택하느냐 그런 부분보다는 아이는 임신을 해서 태어날 수밖에 없고 엄마로서 받아들이는 그 과정을 더 집중해서 표현을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이랬다면 저랬다면은 사실은 그 부분은 제가 잘 선택이나 생각을 잘 못하겠고, 하지만 이제 출산 이후에 어떤 그 세연이 이제 엄마로서의 위치를 제대로 받아들이고 그 많은 고민과 갈등 스스로와의 그런 그 싸움이라고 할까요?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좀 더 단단해진 자신이 이제 또 다른 폭이 넓은 그런 더 이제 선택과 도전을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좀 이해가 될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영화에서 제일 좋았던 장면이 그 마지막에 문 탁 병원문 열리는 장면이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약간 영화가 약간 이제 그 황행세계처럼 했는데 이게 트랙이 몇 개 더 있다는 생각이 지금도 여기서 문 탁 열고 누가 뭐 그럴 수 있는 것처럼 사실은 이제 그 연장선이다 이게 사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출산을 그러니까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는 과정도 그렇지만 출산 이후에도 또 다른 그렇죠 나의 또 다른 형태의 자아가 나 스스로에 대해서 다시 이제 그런 공격을 하고 갈등을 하게 만드는 영혼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문이 탁 열리는 그런 장면이 저는 보면서 막 소름이 좀 돋았었거든요. 결코 그 긍정적인 미래를 예상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근데 뭔가 고민이 있고 무슨 일이든 항상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 자체가 뭔가 나쁘다거나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함께 이제 손을 잡고 나가야 될 친구라고 또 다른 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영화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어떤 두 평행 세계로 나뉘어서 어떻게 보면 분열된 자아끼리의 싸움 갈등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런 과정은 뭐 지금은 임신으로 또 표현이 됐지만 또 어떤 또 내적인 고민과 그런 시간들이 왔을 때 또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또 다른 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야기하신 거에서 이미 좀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요. 네. 그 질문이 뭐냐면 이제 그 클라이머 세연과 임산부 세연의 감정이 평행세계처럼 이어져서 재미있었는데 어떤 게 진짜일까? 꿈인지 현실인지 모호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설정하셨나요? 실제 결말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감독님 생각이 궁금합니다라고 하는 질문이 금방 좀 이제 이야기한 거 연결되고, 그다음 또 한 분이 이제 그 이야기한 게 그 클라이맥에서 결국 주인공은 아이를 낳고 자신의 꿈을 포기한 건가요? 라고 하는 질문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이걸 그냥 같이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냐면 이제 그 감독님도 클라이밍 주인공이 가진 감정과, 그러니까 일과 출산에 대한 감정과 공감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걸 좀 함께 얘기하는 이야기를. 네네. 일단 그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뭐부터 말해야 되지? 예, 일단은 제가 생각했던 결론은 그 출산을 하는 그 병원 내에서 진통을 하면서 뭔가 그 자아실현과 산모로서의 그런 분열된 자아가 서로 갈등을 하는 그 내적 갈등을 하는 것을 평행 세계로 이렇게 대치해서 서로 임신을 매개체로 영향을 주고받고 또 이제 그게 극적인 구성을 해 나간다는 식으로 처음에는 구성을 생각을 했었고요. 또 뭐였죠? 그다음 질문은 네. 이 영화의 그 결말이요? 결국 주인공은 아이를 낳고 자신의 꿈을 포기한 건가요? 아, 네네. 그 부분도 아이를 놓고 나서 이제 그런 어떤 과정을 겪었다고 해서 그게 꼭 무슨 일을 그만두거나 일을 해야 된다거나 그 부분까지는 영화 속에 나오진 않는데요. 그런 임신을 하게 되면서 나중에 출산을 하게 되기까지, 그러니까 그런 불안감을 통해서 이제 주인공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불안감을 느끼고 어떤 생각이 다양한 생각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출산을 하는 데까지 내용인데요. 개인적인 제 생각을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일을 계속 할 수 있고, 저 역시도 그런 출산의 경험을 통해서 좀 더 제가 많이 생각의 폭이 넓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뒤로도 이렇게 영화도 만들 수 있었고, 당연히 그런 경험들이 쌓여가지고 저 자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분리해서 일과 뭐 다르게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 자체가 제가 만들어지게 된 어떤 밑거름들이 되어왔기 때문에 분리해서 좀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좀 더 연결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임신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이고 뭔가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저는 임신에 대해서 굉장히 편견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임신을 했을 때 여러 가지가 제가 머릿속으로 막연하게 생각해 왔던 이미지들이 있었고, 근데 현실은 그 제 생각과 많이 달랐었고, 그 주변 인물들도 뭐 제가 임신을 했기 때문에 예비 시어머니라든지 예비 남편 이런 남자친구들도 이렇게 행동을 할 거라는 저의 막연한 그 임신에 대한 편견이 다 반영이 돼 있어요. 굉장히 또 비현실적인 행동들을 하시죠. 좀 구시대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뭔가 되게 과장돼 있고 그런 예비 시어머니의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그건 제가 임신을 통해서 주인공이 느꼈던 불안감이 반영된 주변 인물들의 그 피드백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출산을 하고 나서는 그 예비 시어머니는 이제 아이를 그 주인공에게 안겨주고 그렇게 자기의 어떤 불안감이 만들었던 여러 가지 그 캐릭터들이 했던 행동과는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그것 자체도 임신에 대한 편견이
편견을 넘어서서 또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또 편견들을 이제 넘어서서 그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는 삶에서 이제 서로 대화나 이해를 통해서 관계가 만들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는 내 가치관으로 만들어지고 형성되는 것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엔딩 부분에 보여지게 했었습니다. 그거하고 이것도 역시 연결되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저는 영화 속에서 계속 여성원과 싸우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분명 이미지는 부부의 이야기인데 말이죠. 감독님도 영화 속에서 여성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서 여성원과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여성의 문제도 그렇지만 저는 이제 굉장히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시작된 이야기였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시작부터가 저의 그 임신을 하면서 느꼈던 낯선 경험들에서 이야기를 떠올렸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감독이기도 하고 이제 예비 엄마기도 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제 개인적인 고민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너무나 제 개인적인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공감이 될지 그런 것들도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고 또 어떻게 받아들여지실지도 저는 좀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그리고 꼭 그 본인 스스로가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는 충분히 고민하고 본인 스스로가 어느 정도 이제 책임지고 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5분 채팅을 하니까 질문이 엄청 많이 나오네요. 일단 그냥 간단한 질문이 분위기가 코렐라인이라는 애니메이션하고 상당히 닮았다고 느꼈는데 실제로 이 작품을 참고하신 적이 있나요? 어떤 코렐라인. 단추 네네네. 그거 보지를 못해가지고 네. 그런 내용이니까 제가 이따가 보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그 질문은 전체적인 펜터치의 강렬함은 스토리가 가지는 힘과 긴장감을 위해 의도된 것인가요? 네네. 아까 이제 조경훈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좀 이제 선택과 집중을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 캐릭터 자체만으로도 장르를 설명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이야기를 어느 정도 관객들에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캐릭터 자체가 좀 더 많이 과장돼 있고 주제를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 번 봤을 때 좀 잊혀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컸었던 것 같아요. 워낙 작은 영화이기 때문에 이렇게 극장 개봉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저는 너무나 기적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잊혀지지 않고 좀 한 번이라도 더 관객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좀 더 이렇게 그렇게 표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까 코렐라인 이것도 나왔는데 혹시 일단 질문입니다. 감독님께서 이 영화를 만들 때, 프라이밍을 만드실 때 좀 참고를 하셨던 영화들 이런 것들이 좀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좀 있으셨는지 궁금하네요. 네네, 저 블랙스완이라는 그 베론 아르노프스키의 그 영화를 보고 너무 이제 영감도 많이 받고 너무 멋진 작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바바둑이라든지 케빈에 대하여 또 너는 여기 없었다. 내적인 자아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되게 깊이 있게 폭이 넓다기보다는 좀 그런 영화를 제가 많이 좋아했었고 또 그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폭이 넓다기보다는 좁은 부분이지만 그거를 극대화해서 영화의 극적인 구조에 맞춰서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성형수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건데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예전에 두근두근 체인지라고 하는 드라마를 떠올렸는데 이거를 혹시 아시나 아니면 내용이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냐라고 했는데 이거는 아까 원작이 사실 있어서 그분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두근두근 체인지 아시나요? 혹시 두근두근 체인지? 두근두근 체인지요? 케미셀인가? 그렇다고 하시는데 네.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 외모가 이제 변해서 뭐 이제 인생이 뭐 달라지고 뭐 이런 내용들은 되게 많잖아요. 되게 많은데 원작 뭐 사실은 성형제 얘기가 나와서 그냥 또 맨날 했던 얘기긴 한데 또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그 원작에서는 어쨌든 중요한 지점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성형의 이제 부작용이라는 측면을 되게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성수라는 존재가 있는데 완벽하게 쉽게 바꿔주지만 이제 금방 이제 부작용이 생겨서 물리적으로 망가지는 나의 외모가 물리적으로 그 부작용을 해서 망가지는 공포에 좀 집중을 했다 그러면 사실은 저는 이제 사실 외모란 부분들이 그런 이제 물리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내 스스로 예쁘게 생각을 하느냐 마느냐 그거는 타인이 나를 규정을 하는 존재라는 거, 규정이라는 거죠. 그거를 내가 내재화시켜서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약간 이제 관점이 다른 게 성형수로 완벽한 물질, 용법만 지키면 절대 부작용이 없는 비싸지만 완벽한 어떤 물질인데 내 마음속에 있는 문제로 인해서 이것들이 자꾸 이상하게 보이고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고 살찐 것처럼 보이고 못생기게 보이고 이러면서 점차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좀 파괴의 길로 치닫는 뭐 이제 그런 형태로 좀 본 부분들이 좀 이제 기존에 있었던 이제 그런 외모를 변화를 시켜서 어떤 이제 하는 그런 콘텐츠에 비해서는 조금 다른 지점으로 접근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질문은 네. 두 편을 아주 인상 깊게 보았고 작가주의 정신이 뚜렷한 재미있는 작품을 디렉팅해주신 두 감독님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이제 그 같은 질문이 두 편 다 캐릭터보다는 명확한 주제의식이 주인공 그 자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렇다 보니 두 분의 개인적인 세계관이 영화에 어느 정도나 반영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저는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제가 저의 경험으로부터 이야기를 생각을 했었었고 그리고 전체적인 이야기로 또 발전시키면서 뭔가 사실 좀 힘든 일들을 저 역시도 이렇게 혼자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될 때는 옆에서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그런 말 자체가 좀 잘 들어오지도 않았고 저 스스로 그 문제를 뭔가 헤쳐나가는 방법 말고는 좀 그거 말고는 결국은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또 임신이라는 것과 연결시키면서 뭔가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의지하거나 아니면 그런 걸 공감해 달라는 것보다는 본인 스스로와의 어떤 싸움과 갈등으로 표현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제 생각들이 그 당시에 느꼈던 생각들이 영화 속에 많이 그대로 거의 반영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영화적인 구조 자체로 반영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성형수라는 작품이 저의 이제 커머셜한 작품 첫 작품이기도 했고 사실 프로듀서죠. 저는 회사의 대표이자 프로듀서인데 제 스스로 어떤 생각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좀 저의 그냥 개인적인 어렸을 때 성향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삐딱한 스타일, 악동 스타일, 있는 걸 있는 그대로 안 보는 스타일. 이게 좀 저의 기본적인 성향인 것 같아요. 성향에서 나왔던 거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그 공포 영화를 혹은 이제 되게 좀 보고 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마음속에 기분 나쁨이라고 해야 되나? 끈적함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걸 남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 영화를 새벽에 보고 그거를 막 두렵고 무섭고 막 이런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잠드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약간 변태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전에 이제 감독님이 얘기하신 대로 내가 터부시하고 내가 두렵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내가 끌어안을 수 있을 때 더 강해진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개의 사람들은 그 부분들을 회피를 하는 거죠. 보지 않으려고 그러고 나한테 들어오지 못하도록 필살적으로 막고 이러면서 이것들을 그냥 밝은 면만을 보고 살아가는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의 삶 그리고 나라는 존재는 사실은 그런 복잡다단한 밝음과 어두움들이 막 혼재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어두움과 절망들을 내 스스로가 얼마나 좀 끌어안고 혹은 영화라든지 뭐 소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머릿속으로 한번 좀 시뮬레이션 좀 돌려보고 이러면서 좀 이제 살아가는 게 그 어둠을 죽음이라는 부분들을 이제 안고 같이 살아가는 것들이 훨씬 더 내 자신한테 도움이 될 거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형수라는 작품은 그냥 그 카오스를 보여준다. 빠져나갈 수 없어요. 어떻게 할지는 좀 판단을 해보세요 라는 정도의 레벨로 조금 좀 무책임하지만 이제 좀 던져드리고 고민하는 정도로 말씀드렸던 영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플레잉으로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 클라이밍에 대해서 이제 시어머니와 있던 단독 주택 배경이 과거 시점이고 교통사고 직후 이렇게 세연이 대회에 도전하는 시점이 그 과거보다 시간이 더 지난 시점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것이 과거의 세연과 현재의 세연이 대화를 나누고 공명하는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과거 시점과 현재 시점은 맞는데 그 두 시간대가 동시에 존재하는 평행세계라는 걸까요? 네, 저는 어느 한쪽이 과거라기보다는 동시에 평행세계에 존재하면서 임신을 대체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부분은 꼭 실제로 어느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언제까지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통을 하는 그 마지막 수술실에서 깨어나는 세연의 어떤 내적인 갈등으로 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평행세계로 대체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결론을 지었던 부분인데요. 사실 영화는 이제 관객분들께서 보시고 느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음껏 그냥 즐겨주시고 제 의견을 물어봐 주셔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하여튼 기분하고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예를 이제 왜 혼자 싸우는가, 그거 비슷한 것 같은데 여성으로 느낄 임신의 두려움에 대한 주제의식을 외적인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을 대표적으로 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까 그 비슷한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그러니까 저는 그 개인적인 경험인 만큼 타인에게 좀 이해받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도와주려고 하고 또 다정한 말이나 여러 가지를 이제 도와주고 계시지만 그냥 뭔가 저의 고민의 몫은 제가 스스로 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주변인들에게 서운함을 느꼈다거나 아니면 뭐 아쉬웠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정말 제 스스로 제가 어떻게 임신을 생각하고 또 그걸 받아들이고 또 출산을 하게 되는지까지 내적인 제 변화에 제가 집중하고 싶었었어요. 그 낯선 경험들이 뭔지, 감정들이 뭔지 좀 제대로 바라보고 싶었었고, 그리고 또 남들이 더 보편적인 임신을 했을 때의 모습들과 다르게 느끼는 나 자신에 대해서 한번 좀 제대로 바라보면서 그 부분을 회피한다기보다는 그거 명확한 실체를까지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오롯이 열심히 생각을 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클라이밍이라는 이런 식의 영화가 나오고 또 저 역시도 임신에 대해서 고민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또 어떤 다른 망설임이라든지 후회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이 또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좀 그런 시간, 꼭 필요했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은 두 감독님한테 이제 그런 질문인데 한국 애니메이션이 개봉할 때마다 긴 제작 기간과 작은 예산을 놀라곤 합니다. 두 감독님이 또 혹시 제작 중에 미리가 있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삶의 얘기죠. 가장 힘들었던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혹시? 그래.
뭐 그냥 전체가 다 그냥 위기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정상적인 세포보다 암 세포가 훨씬 많은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제 이게 힘든 게 어떤 거냐면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특히 이제 저희 뭐 스튜디오 인머리랑 회사는 되게 이제 뭐 산업 작품을 만드는 회사란 말이에요. 커머셜. 뭐 옛날에 뭐 저희가 고스트 메신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일본 거 같다고, 너무 일본 아니메 같다고 막 그렇게 막 뭐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되게 그 대중들이 원하는 그런 지점의 작품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대중들이 원하는 작품을 만들어서 돈을 벌겠다는 거예요. 저희의 기본적인 목적은. 근데 문제는 이제 시장에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본 사례가 이제 좀 부족한 거죠. 그리고 과거에 좀 돈을 벌었던 사례들이 이제 뽀로로나 뭐 타요나 뭐 이렇게 뭐 터닝메카드 뭐 이런 것들처럼 그 왕국 기반이나 미치와 아동용 작품으로 실제로 시장이 이제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작품들을 시장에서 신뢰를 안 해주는 거예요. 배급사, 뭐 투자사, 뭐 방송국 뭐 이런 이제 우리가 관객과 만나기 전에 반드시 이제 거쳐야 될 그런 회사들인 거죠. 회사들의 담당자.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신뢰가 떨어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는 우격 다짐으로 이런 것들 하나씩 클리어 해나가면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나가는데, 이 과정에서 끊임없이 그런 결핍들이 발생을 해요. 부족한 거죠. 우리는 이걸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사람이 없어, 시간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뭐부터 포기해야 되지? 그러니까 뭐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무엇을 먼저 포기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끊임없이 강요받는 환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계속 거치고 원래 한 2년 만에 끝내려고 했던 작품들이 3년이 되고 4년이 되고 5년이 되고 6년이 돼서 개봉을 했을 때 이제 트렌드적으로도 놓치는 부분들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포기했던 부분들이 실제로 관객들한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관객들은 좀 별로네, 재미없네, 되게 단순하게 한마디로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악순환들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나면 그 결론들을 가지고 다시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은 애니메이션은 안 되나 보다, 이거는 안 되나 보다 이러면서 우리 스스로가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 기회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지점들을 끊임없이 관객들과 소통을 해야 된다.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들을 잘 세우고, 그리고 그 작품의 밸런스를 잘 잡아서 관객들하고 끊임없이 소통을 하고, 그 소통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하려는 지점들을 좀 확장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이제 그 과정이 말은 쉽게 하지만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저는 나름 이제 그런 고통을 좀 즐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해나가야 되는 예정이긴 합니다. 네, 위기라고 아까 기억이 나는데요. 일단은 저는 한국영화 아카데미 장편 과정으로 기간이 2년이라는 시간과 제작비 2억이라는 제약이 분명히 처음부터 존재를 하고 제가 입학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3D 장편 애니메이션은 아카데미 측에서도 이제 처음 시도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반대가 좀 많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기간과 예산뿐만 아니라 제가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걱정이 많이 되셨겠죠. 그래서 그 시작부터가 굉장히 좀 시작이 좀 어려웠었는데요. 아무튼 PT를 제가 여러 번 준비하고 설득을 계속 이제 하면서 진행을 할 수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분명히 우려하셨던 문제들이 많이 또 생기고, 저 역시도 이제 경험 부족과 여러 가지 이제 현실적인 또 문제 때문에 상황이 항상 좀 위태위태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가장 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어려웠던 점은 저희는 산업의 어떤 애니메이션 시스템에 들어가서 작업을 한 게 아니라 이제 저희 자체 내에서
약간 간의 수공업처럼 뭔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 나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제가 그런 감독으로서 잘 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 부분 항상 이제 많이 좀 걱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다른 부분은 여러 그 스태프들과 함께 하지만 이제 제가 연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책임을 지고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제일 염두에 뒀었고 그 부분에서는 후회 없이 제가 책임감 있게 잘 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질문이 두 감독님이 앞으로 만들고 싶은 이야기나 뭐 장르가 있다면 아니면 어떤 무한대 예산이 있다고 하면 어떤 이야기를 만들고 싶은지. 시나리오는 많이 써놓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 제작자분께서 원하시는 게 있다면 뭐든지 다 같이 하고 싶습니다. 기회만 주신다면, 네, 불러만 주시면. 뭐 저는 코미디도 좋고 멜로도 좋고, 네, 뭐 공포도 좋아하고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제가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저희의 비즈니스를.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감독이기 이전에 이제 프로듀서이기 때문에 이제 뭐 특별하게 그런 뭐 내가 뭐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거는 사실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다만 관객들이 재밌어할 만한 이야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게 공포가 됐든 뭐 코미디가 됐든 액션물이 됐든 뭐 관심이 많고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이제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진짜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이게 어떻게 알아요? 사실은 이거는 실제로 다 만들어서 이제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은 흥행을 잘 모르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내부에서 되게 많은 것들을 좀 준비를 좀 하고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B급 병맛 뭐 이세계 판타지물이라든지 아니면 비엘물 그리고 오컬트 호러물 뭐 되게 이제 다양한 장르 뭐 OTT 시리즈부터 그냥 일반 TV 시리즈 그리고 이제 극장용 이제 장편까지 되게 다양한 형태의 지금 기획들을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한테 주어진 환경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환경이라는 거는 이제 예산, 스케줄 그리고 우리의 어떤 실력, 스텝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종합이 될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그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가장 좋은 형태로 가장 안정적으로 밸런스가 좋은 형태로 관객들한테 전달을 어떻게 하느냐 라는 지점에 이것들을 좀 이제 되게 포커싱을 좀 두고 있고요. 사실은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게임이든 음악이든 애니메이션이든 어떤 컨텐츠든 간에 사실은 관객들이 정말 재밌어하는 스트라이크 존은 되게 좁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 좁은 지점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모양이 됐든 간에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밸런스라고 생각을 해요. 어디다가 중심을 세워서 밸런스를 잘 잡느냐 뭐 이렇게 막 중심 갖고 이런 장인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오브젝트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주제든 어떤 내용에 상관없이 이 밸런스들을 어떻게 잡아서 관객들이 느끼는 재미의 스트라이크 존에다가 꽂아 넣느냐라는 부분들 거기에 대한 좀 고민들을 앞으로 좀 더 치열하게 하고 열심히 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는 지금이 이렇게 특별한 한국 애니메이션이 개봉을 하고 관객도 들고 이렇게 관심을 끌고 있는 것 이것만으로도 사실 저는 이전에 비하면 발전했다고 생각을 해요.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점점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금 뭐 감독님도 그렇고 뭐 영화 아카데미도 사실 장편 애니메이션을 꾸준히 만들고 있어요. 개봉을 못하는 것들이 꽤 있어서 그런데 어쨌든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아니면 뭐 이제 그 다른 쪽으로 OTT라든가 이런 데서도 조금씩 되고 있고 어쨌든 넓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두 감독님의 작품들도 이제 계속 기대를 좀 하고 있고 그런 작품들을 통해서 한국 애니메이션이 좀 더 확장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감독님 한마디씩 인사하시고 끝을 내시죠. 네. 그 영화가 어떻게 전달될지 항상 고민되고 많이 이제 저도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관객분들의 생각도 궁금하고 그래서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얘기 들어주셔서 네,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 옛날에 저기 한국 영화는 사람들이 안 좋아했잖아요. 방화를 해가지고. 그죠? 헐리우드 영화 보고 우리나라 영화 아예 안 봤단 말이에요. 네. 만화도 일본 만화 드래곤볼 슬램덩크 보고 우리나라 만화는 되게 좀 2등, 3등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국 애니메이션 쪽이 아직은 계속 어렵다 어렵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시도들을 좀 하고 있고 관객분들과 이제 만나고 있고 그리고 그 만남에 그거에 대한 이제 서로 이제 주고받은 경험들이 좀 쌓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상황들이 조금씩 변해가면서 아마 과거하고는 좀 다른 그런 형태 한국 애니메이션들이 앞으로 되게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는 있고 그 과정에서 조금 지금 현 시점에서 좀 부족하고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더라도 애정을 가지고 관객분들이 계속 이제 좀 피드백을 좀 잘 주시면 앞으로 이제 한국 애니메이션도 세계 어느 나라 국가의 애니메이션보다 경쟁력이 있고 많은 그런 재미들을 줄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